HL 만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대표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부품주 중에서 가장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매수 가격이요. 53,210원입니다. 비중은 15%에 지난해에 매수를 하셨고요. 와, 그러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보세요. 정말 차트상으로 3만 원대 초반까지 뭐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한번 나오니까 발동이 좀 걸렸거든요. 4만 원대 후반, 지금 5만 원 근처까지 딱 정확히 얼마 전에 5만 원 찍었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왔는데도 아직 53,200원 매수가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가격까지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상은 상성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차트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역시 와, HL만도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 가운데서도 정말 더 많이 내려가 있다가 최근 들어 반등이 참 그래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HL만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초보자들은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잘 몰라도, 차트도 모르고, 기업 분석할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몰라도, 그럼 그 분야 1등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주식으로 손해보는 것은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투자자가 위험한 생각을 갖고 해서 그런 거죠. HL 만두도 그러면 이걸 주식을 사겠다면 지금 아마 작년 6월에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8대에 산 거죠. 53,000원, 54,000원 8대 산 겁니다. 이거 월봉 차트입니다. 8대 샀는데 8대인지 살 때인지 모르잖아요. 차 초보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을 가겠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했는데 고시 공부를 해서 뭐 공무원을 된다든지 하면 남들은 다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8대 사는 거죠. 이것은 내가 기다려서 인내해서 주식을 다시 본전은 올 거예요. 수익은 조금 나겠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된 거죠. 작년 3월에 아무것도 몰라도 작년 6월에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만 사도 수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빠졌을까? 그럼 이 주식은 이렇게 HTS를 보시면 이렇게 편남이 있습니다. 편남. 그래서 핸드폰으로만 주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노트북이나 PC를 사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 편남을 다 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 기업이 뭔가 하는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뭔지 반드시 봐고 뭐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자면 그 사람이 사채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술장사 하는지 물장사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말 벤처 사업을 하는지 뭔가 알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사람 돈을 나한테 갚을지 말지를. 주식도 똑같아요. 그럼 만도가 있으면 이렇게 편남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기업계를 보시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매출이 50% 정도 되고요. 중국 매출이 한 30% 되고 나머지는 기타 미국, 인도부터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편남 이렇게 보시면 실적도 다 나오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안 보시니까 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디 가서 유튜브나 다른데 그냥 공짜로 듣고 이거 좋다 그러면 사고 그것은 그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는 단기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하루짜리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알아야 되잖아요. 보시면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합니다. 그러면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사면 안 되죠. 납품회사는 현대기아차 하는구나, GM도 하는구나, 포도 하는구나. 그럼 GM이 계속 중국 공장도 철수하고 포도도 그렇고 지금 생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 GM과 포도에 납품하는 부품주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실적이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지금 현대기아차 납품하니까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만도는
조향장 현가장치, 뭐 전자식 브레이크라 이런 거 다 넣잖아요. 브레이크도. 그러면 GM에 들어간 게 적게 들어갑니다. 과거에 10대 들어갔으면 지금은 7대도 안 들어가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이 급격히 줄었잖아요. 넣은 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도 줄어요. 그러면 GM 기아와 폭스가 넣는 회사들은 부품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유추하는 건 기본인 거죠. 자,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일보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매출액이 6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323억이었어요. 자, 언제 매출액이 늘어요? 올해 이익이 늘고요. 매출도 올해 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2년도까지 22%가 늘었어요. 10%, 20. 그럼 21년도, 22년도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진은 좋지 않지만 매출이 많이 늘구나. 그러면 매출이 났을 때 주식이 가는 거예요. 성숙기에는 이익이 늘면 매출이 늘는다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그 외형이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성장을 못하죠. 4%밖에 매출 성장 못하고요. 이익 25년도 8%, 7%. 이 주식은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뭐 2% 과거에 성장할 때 4, 5%인데 한 자리 숫자 매출이 느는 회사는 주식에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그럼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매출이 안 늘어 이익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이런 것은 이익을 보고 하지만 이런 것은 매출을 봐야 되죠.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러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이익은 넣는구나. 그럼 이익이 넣는다는 건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라든지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전자식 브레이크라 관련 전부 다 전자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기계식으로 했던 것보다 마진 좋아요. 즉 ASP 판매 단가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현대기아차도 가고 지금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잘 팔리잖아요. 지금 테슬라 다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막 1등 가고 막 그러잖아요. 2등.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이것도 되는구나. 기계식에서 전자식 바뀌면. 그래서 주식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돌파할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신가가 53,000이잖아요. 팔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럼 지금 목표가는 왔습니다. 목표가 왔는데 대다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는 주가를 58,000원 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 이 주식은 이렇게 가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더라도 기본 다시 여기 6만 원 근처 이 박스권이니까 58,000 정도는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가다가 지금 조정받더라도 조정받고 바로 가줄 수 있지만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58,000원까지 가면 53,000사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 갖다 넣지. 은행에 가도 4% 받는데 1년 동안 말로 기다려요. 그죠? 10%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4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유했다가 자, 주봉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그럼 목표가에 근처 왔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잘 조정 5만 원 근처 오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꿀뚝주들도 이 거래가 실려 있을 때 이제 인터넷주부터 엔비디아도 2014년부터 2012년도 엔비디아 저가 시작하면 100배가, 1000배가 올랐거든요. 300배 올라서 300배. 그랬는데, 이제 그건 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주식도 이제 돈이 일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적은 뭐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보시고, 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 차트를 보니까, 거래가 실렸다가 조정받고, 여기 또 거래 폭등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절가 반드시 정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손절가를 좀 더 천천히 기다리면 21편까지 기다려도 되는데요. 손절가는 43,0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여기 54,000원인데 아마 돌파할 걸로 보여서 지금은 천천히, 월봉이 간다 그랬죠. 조정받고. 그래서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58,000원 목표가로 지금은 손절가만 잘 지키고 보유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패러다임 바뀌는 주식을 내려와서 사면 제가 옛날에도 여기서 초보자들 무조건 만도 팔고 현대위아도 그렇죠. 다 팔라 그러잖아요.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은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고민을 왜 합니까? 주식 얼마나 쉬운데 그냥 기아 사면 됩니다. 가고 있잖아요. 그냥 현대 사면 되잖아요. 현대차.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근데 대형 부품주를 왜 사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손절가 목표가 지켜서 나오셔서 앞으로는 모르는 주식에 부품 좀 가지 마시고 성장하는 기업들 내가 물려도 더 사고 싶은 주식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HL 만도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동차면 다 같은 자동차, 부품하면 다 같은 부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 미래를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 만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반등이 있을 때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싶네요.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